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8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노조원 아니니 험지로 보내겠다. 도넘은 기성노조, MZ세대 인사 압박, 목소리 커지는 MZ노조,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개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등장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기존 강성노조의 회화 압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연대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근본적 정체성이라며 자신이 속한 조합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태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카드 결제 상위 15%, 더 멀리 가서 돈 썼다. 이동거리 97% 회복, 매일경제신문과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가 개발한 소비자거리 지수는 막연하게 짐작했던 실태를 명확한 수치로 보여준다. CDI와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금액을 연계해 분석한 결과 상위 15%는 하위 15%에 비해 누적 이동거리가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돈을 쓴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됐을 때도 상위 15%는 다른 비교군에 비해 더 많이 움직이면서 소비했고 올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한 것이 수치로 증명됐다. 반면 하위 15%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동거리가 급격히 줄었고 아직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추가 압박 우려에 문승욱 미서 상무장관과 긴급협의. 미국 정부가 주요 기업에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포함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자료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제출할 자료를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을 찾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낸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밀 보호를 위해 더 깊은 내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할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청년위의 포퓰리즘이라도 윤 대장동 탈출 작전일 뿐.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자마자 대선 후보 간 장외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구시대적 후보로 낙인 찍으며 공격했고 윤 후보는 대장동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처럼 상호 비방에만 열중하게 되면 공약은 뒷전이 되고 국론만 분열시킬 것이란 우려도 교차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썼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미래 발언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말은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비례형 대선 참여안에 2040 탈당 행렬에 속타는 홍준표 의원이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라고 썼다. 이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 등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원팀 구성이 절실한 윤석열 후보 측에 비상등이 켜졌다. 더구나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을 지지했던 2040세대 당원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있어 윤 후보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 시진핑 띄우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의 주요 분수령이 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8일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6중전 회에서는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역사결의가 채택되면 시 주석의 위상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걸맞은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사면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예금금리 질끈 오를 때 대출금리 5배 올랐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가뜩이나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까지 커지면서 예금자도 대출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마켓컬리, 재고까지 책임져요. 너도 나도 사장님 모시기 새벽 배송 하나로 상장까지 목전에 둔 마켓컬리를 비롯해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최근 소비자만큼 중요한 판매자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좋은 판매자를 많이 확보할수록 양질의 상품을 보유하게 돼 플랫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의 공정관리를 화두로 잡은 데다 회사들이 저마다 ESG 경영 강화 등 상생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플랫폼 기업들이 판매자 잡기에 나선 배경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갯벌과 태양이 빚은 서해 천일염 가격 6배 뛰고 수출품 부상 천일염 가격이 수상하다. 20kg 한 포대 산지 평균 가격이 2019년 3,284원에서 작년 6,218원으로 2배 오르더니 올해는 18,000원으로 3배가 올랐다. 불과 2년 새 6배나 오른 것이다. 만약 소금이 아닌 다른 생필품 가격이 2년 새 6배가 올랐다면 어땠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가격 폭등 기사가 톱뉴스를 장식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그런데 천일염 가격 폭등에는 비교적 반응이 잠잠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LG, 삼성 배터리 석학 보면 전략 보인다. 국내 완성차, 배터리 업계가 약속이나 한 듯 잇따라 국내 대학과 동맹을 맺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손잡은 교수들은 2차전지,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그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다. 이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각 기업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 현대차는 미래 기술 관련,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기업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들과 손잡고 전지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상 복귀에 한미 의료주, 신바람 외출, 세계 각국에서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의류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연일 나와 쇼핑몰 등에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66.7을 기록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의류대장 JFNF가 올 3분기 호실적의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인상파도 지방부터 몰려온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유가 급등 여파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 주문에도 도시가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전방위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물가 상승 압박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수년째 인상되지 못했다. 서울과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6년째 묵혀있고 인천은 2015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태원발 집단 감염 잊었나? 위드 코로나 첫 주 클럽 앞 북적북적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첫 불금이었던 지난 5일 저녁 6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는 계단을 오르는 데만 10분 넘게 걸릴 만큼 인파가 밀려들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경모 씨는 외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다 지난달 귀국했다면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는데 마침 클럽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3년 만에 홍대에 왔다는 이모 씨 또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 거의 3년 만에 클럽을 방문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C씨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클럽에 방문하는 것이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별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강남 일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영화 레드 노티스. FBI와 미술품 도둑이 벌이는 정통 액션 레드 노티스는 악명 높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적색 수배령을 뜻한다. 고액의 절도로 경제사범이 된 자들은 그 수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보석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경제사범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물건이다. 넷플릭스 영화 레드 노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남긴 세계의 알이라는 가상의 보석을 쟁탈하기 위해 펼쳐지는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마르쿠스 앙토니우스가 결혼식에서 헌신의 상징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건넨 보석 중 두 번째 알이 전시된 이탈리아 로마의 박물관을 배경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건강이라는 특권 갖고 헌혈 안 하면 비극. 국내 헌혈 인구의 70%가량이 1020세대에 몰려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거의 헌혈을 안 한다는 뜻이죠. 역설적이게도 혈액 수요는 사고 위험이 높고 수술이 잦은 이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율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최근 인천시 미추 홀구에서 만난 유재경 씨는 헌혈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헌혈은 의사도 119 구조대도 아닌 일반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라며 건강이라는 특권을 갖고도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1993년 6월 11일 처음 헌혈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 26일까지 총 506회에 걸쳐 자신의 혈액을 기증했다. 지난 7월 1일에는 거주지인 인천시가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자축하는 의미로 진행한 기념식에서 시내 최다 헌혈자로서 인천을 빛낸 사람으로도 선정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8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